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질에 대해서 육류 가공품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먼저 그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생경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식육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축육과 가금육, 가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닭 같은 것들 식육을 주 원료로 해서 가공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햄, 소세지, 베이컨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식육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을 목적으로 생산한 짐승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 쭉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도체는 도살 처리된 소이고, 지육은 도체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정육은 도체에서 뼈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방 부분들을 제외한 고기 부분을 정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정육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 수분이 이제 그 성분 중에서 75%, 6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성분들을 용해시켜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육질을 촉촉하게 만들고요. 보통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은 90% 이상의 수분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양의 그런 수분의 함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직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단백질은 약 18.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는 육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조성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조성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면서, 또 인간들이 그 육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뭐 조성이 물론 같다고 그래서 꼭 섭취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지방은 고기의 성분 중에 지방의 함량은 1.5에서 13%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요. 살코기에서는 약 3%이고, 근내지방도나 상강도나 마블링이라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근내지방도, 상강도, 마블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블링의 상태가 굉장히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되죠. 주로 이제 그 육질의 색에다가 그다음에 마블링의 정도, 이런 정도를, 그러니까 지방의 퍼짐 정도가 뭐 1 플러스 1, 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육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마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리석을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 지방의 그런 모습들이 대리석과 비슷하다 해서 마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타 성분은 고기 속에 다량의 탄수화물,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축종, 그리고 같은 축종이라고 해도 부위에 따라서 함량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위별 명칭을 한번 살펴볼까요?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우둔, 그리고 설도, 그리고 사태, 갈비, 양지, 앞다리, 저 부분도 양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위별 명칭은 그 조리과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것이고, 또 부위별 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그 조리로 쓰이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도 배우는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식육을 생산한다, 즉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도살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도축장에 반입을 하고서 반나절 아니면 하루 동안 휴식을 합니다. 이 도살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동물들은 그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받지를 않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혈관을 터뜨리거나 육질을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료를 주지 않고 절식하면서 물만 자유시키로 해서 내장을 비우는 상태로서 도체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동안에 생체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도살 전에 도축의 건강 상태와 질병 유무를 검사를 하는데, 그 뭐 가령 이제 항생제 투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육질의 상태라든지 뭐 이빨의 상태, 전염병 감염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히스토리 이력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류 작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축 금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그것과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그다음에 선모충,
그 다음에 아이고 절로 갔네요. 아이고 그냥 그냥 씁시다. 파스투렐리아. 예,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으로서는 병든 그 총일형으로서 어, 병든 가축, 동물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유통돼서는 안 되는 금지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먼지와 오물을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이제 도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그 도체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도체가 되면 즉 이제 얘네들이 도살이 되면은 피가 나오죠. 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매우 좋은 영양소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영양소가 있으니까요. 자, 도축되는 법은 타액, 총살, 전살, 교살, 압살, 가스마치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 소는 타액법으로 하고 돼지는 전살법입니다. 타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그 단시간에 그 충격을 주고 그리고 이제 쓰러뜨린 다음에 뇌를 파손시켜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도축하자마자 경동맥을 절단해서 피를 빼는데 이것을 방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탈모, 해체, 수세, 냉장 그런 과정을 지내게 됩니다. 피를 당장 아까 얘기했듯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당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분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뭐 무기질, 미네랄, 그다음에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미생물에 대한 좋은 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방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털을 빼게 되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방열 후에 63에서 66도씨에서 4에서 5분 침지 후에 탈모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응고 방지를 위해서 잘 교반을 하고 그다음에 섬유소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소세지나 순대 재료로도 이용을 합니다. 보통 도축하면 밑에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이라든지 보통 그 여러분 그 가게 보시게 되면 뭐 특수 부위 판매하는 곳 있죠. 예, 그런 것들에서 어, 걷어가게 되죠. 네, 다음은 각 부위별 명칭을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음, 지금 이것이 목살이라고 얘기를 했고, 목심, 등심, 그 다음에 여기가 채끝, 그 다음에 안심, 그 다음에 우두입니다. 산적이나 불고기 같은 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설도, 이것도 역시 산적이나 불고기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사태, 장조림 같은 데 쓰이고요. 양지, 국거리 같은 데 쓰고, 그 다음에 갈비, 구이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앞다리, 불고기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대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분할, 이렇게 10개의 대분할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소분할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쓰기 전에 먼저 답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가 뭐였죠? 저 맨날 까먹어요. 저도 사실은. 설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의 그 세분화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등급 판정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체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쪽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을 목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목심에는 목심살뿐만 아니라 제비추리, 멍에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분할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멍에살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씌운다고 얘기를 하죠. 그 멍에를 씌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단하고
매우 질긴 그런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따로 구워 먹는다든가 그러긴 좀 힘들고 어, 아이고, 네, 다시 제가 자꾸 조작 미숙으로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그 목심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목심은 운동량이 그렇게 좀 많은 부분인데 목 같은 것과 등 같은 것이 이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운동량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결이 좀 거칠고 다소 질기고 그다음에 육색이 좀 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불고기라든지 다짐 육이라든지 국거리로 쓰이게 되는데요. 매우 질긴 부위니까 이제 국거리는 저 오른쪽이고 그다음에 다짐 육 이렇게 사용합니다. 매우 질긴 부위니까 이것을 갖다가 통째로 구워 먹기는 좀 그렇고 저렇게 다져서 먹는다든가 세분화를 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앞다리살입니다. 앞다리살은 요 어깨 부분하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 앞다리살은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부채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다리살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얘네도 운동량이 많죠. 네, 운동량이 많은 곳이니까 어떻다고요? 결이 거칠고 그다음에 또 색이 육색이 짙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근내 침착도가 있긴 한데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이 많이 이렇게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회 같은 데라든지 그다음에 조림 아니면은 전골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등심입니다. 등심은 요새는 그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축산물도 많이 팔죠. 그래서 로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심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육 내의 지방이 대리석 대리석의 그런 모양으로 퍼져 있고요. 부드러운 편이고 풍미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풍미가 좋기 때문에 여기 보면 꽃등심이라든지 살치살이라든지 이 부분이 등심의 세부 부분입니다. 이 특히 이제 꽃등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심살 중에서 길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얘들은 이제 당연히 구이나 스테이크라든지 샤브샤브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채끝입니다. 등심의 연장선에 있는 요추골 양쪽의 외측을 감싸고 있는 장방형의 등심살인데요. 등심보다 동일한 개체 내에서는 등심보다는 근내 지방이 침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오히려 등심보다도 더 연한 그런 부위입니다. 이게 허리 등뼈죠. 허리 등뼈의 양쪽의 외축입니다. 얘네들은 역시 구이나 스테이크, 그 다음에 전골, 샤브샤브 이런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 좋아하시죠? 갈비. 소의 1번에서 13번의 갈비뼈와 이를 덮고 있는 살을 총칭해서 갈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내 지방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 뛰어나고 근육 조직과 지방 조직이 층을 형성해서 갈비뼈와 함께 요리할 때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상마구리, 하마구리, 뭐 고려마구리, 뭐 갈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안창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토시살, 제비추리 이런 부분도 갈비 부분의 대분할 부위명 중에서 하나이고요. 소분할 부위명에는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탕이나 찜갈비나 구이 뭐 이런데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안심입니다. 안심은 텐더로인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복강, 그러니까 복강 안쪽에 요축골 아래 양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운동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이 매우 부드럽고 비단같이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스테이크나 구이나 샤브샤브 뭐 이외에도 전골 그런 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도입니다. 설도. 소의 뒷다리 중에 넓적다리 바깥쪽에 있는 군둥이살입니다. 이 설도는 부위에 따라 육질차가 조금 다르긴 한데 워낙 넓으니까요. 고기질은 우둔하고 비슷하고 풍미가 좋아서 스테이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도에서는 소분할 부위명을 보면은 보섭살, 뭐 설깃살, 도가니살, 삼각살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적이나 불고기, 그다음에 장조림, 육회, 육포, 그다음에 국거리나 잡채에 사용되어지는 고기 여기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둔살입니다. 우둔살은 소의 뒷다리에서 넓적다리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외측면에 지방으로 덮여 있고 근육 내에 지방 침착이 적고 고기의 결이 약간 굵은 편이지만 근육막이 적고 연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질긴 부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연하고 일단 맛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홍두깨살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산적, 육회, 장조림, 국거리나 뭐 불고기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그다음 양지입니다. 양지는 겉과 속면이 사이에 그 지방과 근막이 그러니까 근육막이 풍부하게 끼어 있고 결합 조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질기지만 구수한 육수의 그런 맛을 냅니다. 그래서 국거리, 육개장, 그다음에 탕, 뭐 이런데 국물 맛을 내는데 많이 사용되어지죠. 여기엔 차돌배기도 이 부위 중에 하나이고요. 치맛살, 업진살 이런 것도 전부 다 양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분할 부위명으로서 사태. 사태는 앞다리의 전완골과 뒷다리의 하태골을 감싸고 있는 작은 근육입니다. 근막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질깁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요리할 때 사용되어지면은 좋습니다만 여기 뭐 뭉치사태, 아롱사태가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장조림, 찜, 탕 뭐 이런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지껏 배워왔던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우둔, 그다음에 설도, 사태, 갈비, 앞다리살, 사태, 양지. 네, 이제 다 외우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실 이것을 제가 왜 다시 얘기하냐면 사실 가공학 시간에 얘기하는 것보다도 식품 뭐 학이라든지 조리과학 때 얘기를 하실 텐데 이보다도 영양사라면 고기 부위별 용도라든지 고기 부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죠. 나중에 뭐 주문을 하시거나 그러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산육의 경우에는 pH도 완만히 강하고 선홍색의 적당한 보수력을 갖게 되는데 수분,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와 같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맛도 그래서 좀 다르죠. 고기의 조성이라든지 아미노산의 조성도 물론 이제 달라서 맛도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 식유의 성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세포 및 섬유질이 얇은 막으로 된 연결 조직으로 묶여 있는 다발인데, 이 다발이 또 모여서 또 다른 다발, 또 다른 다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의 근육을 만들고, 이 근육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뭐 대분할, 소분할의 식유 부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근육 조직의 중요한 단백질을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간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액토미오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액토미오신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운동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바로 미오신하고 액틴의 서로 간의 회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결합과 이완, 풀어짐, 해체, 이런 것이 반복하게 되면서 이완되어지고 수축되어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미오신, 바깥에 있는 것을 액틴이고, 이 액틴이 결국 미오신과 미오신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싹 들어가서 빠지게 되는데, 이 미오신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와 같은 그런 성 구조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 모양의 그런 것들이 액틴을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액틴이 서로 모였다가 다시 풀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ATP예요. 그래서 ATP가 수축이 아니라 이완할 때 ATP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몸에 ATP가 없다 그러면 이완되지 못하고 근육은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사후 강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근육 말고 연결 조직이 있는데요. 체내 여러 조직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육, 그리고 골격,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것인데, 일라스틴과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라스틴은 탄성이 있는 물질인데 익혀도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콜라겐은 탄성이 없고 익히면 부드러워지고 60도씨 이상에서 얘는 젤라틴을 형성하게 되는데, 약간 끈적끈적한 그 반고체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게 굳어지면 약간 또 딱딱해지고 다시 열을 가하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육의 성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부분들에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축이 노화되면 노화될수록 이 마블링이 더 많이 발달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지방이 황색으로 변한다든가 이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품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히 발달돼 있어야 되고, 특히 지방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이 맛을 좀 고소하게 하고 또 부드러운 느낌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마블링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더러운 것은 아니고, 이 마블링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의 등급 평가인데요. 육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지방의 색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A, B, C, D가 아니라 2 플러스 1 플러스 1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1, 2, 3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제 5등급까지 하게 되면은 뭐 등외가 총 5등, 등외 그 등급도 있으니까 5등급까지 돼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블링으로서 먼저 예비 등급 판정하고, 그 다음에 하향 조정 항목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감점되어져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육류 가공과 용어 명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위별 명칭과,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소분할들까지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조리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결합 조직, 연결 조직, 그리고 기타, 지방, 그리고 등급 판정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자세한 것들은 그 한국출산물 품질평가원 이런 데 가보면 자료실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